그래서 제가 직접 제 일자리를 뺏을 수 있는 챗 GPT에게 세무 상담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그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댓글이 참 많은데 이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괜히 재산만 뺏기느니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의견이 많으신데 한번 이렇게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이중과세 논란인데요. 이건 어떻게 답변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세론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챗 GPT가 큰 이슈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최근에 콜롬비아 판사가 챗 GPT를 활용해 판결문을 작성했다고 해서 논란이 벌어질 만큼 현재 챗 GPT가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인데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40대, 60대 분들이 많으셔서 아직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챗 GPT는 이제 오픈 AI에서 개발한 그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이라고 하는데요. 챗 GPT를 검색하면 뭐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가입하시면은 누구나 무료로 원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AI입니다. 이게 나온 지가 2달 정도 됐는데 벌써 그 사용자가 1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BBC나 뭐 다보스 포럼 등 전망에 따르면은 10년이나 20년 안에 세무사, 회계사 등 그 사라질 위험이 높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챗 GPT를 보니까 좀 그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제 일자리를 뺏을 수 있는 챗 GPT에게 세무 상담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 평소 저에게 많이 하셨던 질문 위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댓글이 참 많은데 이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가 폐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좀 3가지 정도로 답변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부의 집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가 폐지되면은 이제 부자들은 더 쉽게 부동산이나 자산, 돈, 주식 등을 상속하거나 이제 증여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부의 집중이 가속이 될 수 있고 또 이거는 부동산 가격 상승 같은 그런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는데요. 뭐 상속세 증여세도 어쨌든 세금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세금이 폐지가 되면은 국가 세입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정부가 뭐 예산을 관리하기가 어렵고 사회 서비스 같은 제공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세청에서 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실제 찾아봤어요. 근데 2021년 기준으로 총 이제 국세청에서의 세수가 360조 원인데 여기서 이제 상속세 증여세가 차지하는 거는 한 4.1% 정도 이제 15조 원으로 그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뭐 전체 세수에 비해서는 상속 증여세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진 않아가지고 이게 폐지된다고 해서 뭐 재정 건전성이 엄청 흔들린다거나 뭐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의 균형과 사회적 안정, 좀 당연히 부의 균형이 더 깨질 확률이 높고 이런 부유한 가족들이 좀 과도하게 부유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가 이런 균형을 조절하고 부가 한쪽으로 어떤 집중하는 것을 방지해서 사회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런 세금이 폐지가 되면은 부의 균형과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챗 GPT 대답으로 보면은. 그래서 연관 질문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그럼 상속세 증여세가 폐지되면 혜택을 받는 계층과 불이익을 받는 계층은 누구일지. 혜택을 받는 계층은 뭐 당연히 부자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 돈, 주식 등 이렇게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게 많은 층에서 세금 부담이 없어지니까 그만큼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불이익을 받는 계층은 이제 국가 예산이나 그런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그런 계층에서는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세금이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면은 그만큼 서비스도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 같고요. 그 다음에 중산층 이하의 가족이 또 불이익을 받는 계층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상속이나 증여를 더 많이 받게 되면은 그 소수가 더 많은 이제 재산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가격 같은 거나 상승이 유발하게 되면은 중산층 이하 가족들은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녀에게 그 사전 증여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괜히 재산만 뺏기는 게 아니냐 해서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의견이 팽배한데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먼저 그 증여를 하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장점에서는 재산을 미리 나누어줘서 자녀들이 더 많이 누릴 수 있음으로써 가계 재산을 늘릴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재산 증여를 통해서 부모님과 뭐 자녀 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증여를 함으로써 그 돈으로 자녀들이 필요한 돈에 이제 필요할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재산 증여는 부모님과 자녀 간의 뭐 관계를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 반면에 또 단점으로는 부모님이 미래의 재산을 필요할 수 있는데 먼저 이렇게 줘버리면은 나중에 부모님들이 재산이 없을 수 있다. 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고요. 뭐 재산 관리에 따라 뭐 좀 다른 결과를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증여세를 좀 절세하려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같은 거를 증여했는데 시장 가치가 변동해서 뭐 당초에 원했던 그 결과랑 다르게 뭐 가져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세 번째로는 이제 부모님과 자녀 간의 이해관계나 형제 간의 갈등 등의 문제로 인해서 재산 증여가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것도 좀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뻔한 말 같지만 좀 대략적인 내용을 구분해 주니까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이중과세 논란인데요. 이건 어떻게 답변할까요? 그러니까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는 모두 다른 세율과 세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과세 대상과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이중과세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증여세, 상속세법은 뭐 같은 세법, 상속증여세법이랑 같은 세법이고요. 세율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세 체계는 좀 다른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챗GPT가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소득세는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상속이나 증여는 어떤 재산의 이전으로 인해서 거기 재산에 붙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거고 이중과세가 아니다. 뭐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던 내용과는 일치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는데요. 이번에는 그 탈세와 절세 차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한자어기 때문에 한글도 잘 모르는 챗GPT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좀 의미를 풀어가지고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한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답변의 질이 달라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것과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의 차이점은 이렇게 풀어서 질문을 했는데요. 세금을 줄이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을 사용해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절세에 대한 내용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세금 감면, 세금 공제, 뭐 세금 인센티브 같은 제도를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부담을 줄이는 건데, 이제 탈세 같은 경우는 세금을 이제 피하려는 의도로 법을 따르지 않거나 뭐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세금을 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입을 부당하게, 매출 누락이겠죠. 수입을 부당하게 감추거나 세금 신고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피하는 것을 이제 탈세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합법적인 절세는 언제나 중요하겠죠. 근데 절세가 됐든 탈세가 됐든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세금이 아깝다는 인식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왜 세금을 아까워하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가지로 좀 답변을 해줬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세금 부담이 무겁다.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소득이 일정 이상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세금 부담이 크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낸다고 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세금이 이제 국가 예산으로 통해서 다 이제 지출이 되는데, 그 지출된 게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못 느껴서 좀 세금이 아깝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불법적인 세금 회피가 있기 때문에 좀 본인이 정당하게 내는 세금은 좀 부당하고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마치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면은 그건 나만 좀 바보가 된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세금 사용에 대한 불신이라고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제 국가가 이제 예산으로 다양하게 이제 프로젝트나 뭐 사업에 투자를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 불신이나 뭐 선호도의 차이에서 세금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본인이 내는 세금이 좀 아깝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한국 부동산 세금의 특징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증여세와 상속세 이렇게 그래도 잘 구분은 했는데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설명은 그대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그리고 취득하는 종류와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여기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취득세 자체도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주택이 몇 번째 주택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디테일하게 설명은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보유세 같은 것도 그냥 보유세가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세나 뭐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나뉘게 되고, 여기서 왜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면세고 초과할 때 0.3% 세금이 붙는다는데, 이것도 또 금액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도 뭐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매각 대금에서 취득가액과 매매 비용 등을 차감한 차액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주택을 매각할 경우 매도일로부터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그러니까 5년 이상 보유한 주택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또 면제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년을 미만 보유한 경우에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마냥 이렇게 검색해서 바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다음 네 번째로 증여세와 상속세. 이거는 뭐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증여세는 뭐 부동산의 증여 가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며, 상속세는 상속 재산의 순가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뭐 이거는 보편적으로 맞게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는 좀 깔끔하게 했는데 내용이 좀 많이 틀린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챗 GPT가 2021년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게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좀 세부적인 그런 세율이나 과세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세무사로서 챗 GPT 세무 상담을 해본 소감은 좀 신기하고 놀랍고 재밌다 였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좀 성큼 다가온 것도 체감을 하면서요, 아직 세무사 효용 가치가 높다라는 위안도 좀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세무사로서 AI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이 좀 깊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좀 뭐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구독자분들도 한번 챗 GPT 꼭 한번 써 정말 좀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